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요즘 K바이오 주식 보셨나요? 일부 종목은 며칠 만에 몇 배씩 오르고 주변에서도 이 주식 사야 해 라는 말이 자꾸 들려오죠. 그런데 막상 왜 오르는지, 이 회사가 진짜 가치가 있는 건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실 지금 K바이오 시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목이 섞여 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을 팔아 돈을 받아오는 진짜 바이오와 스토리만 그럴싸하고 실체는 없는 기대감 주식, 이른바 밈 주식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아프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바이오텍 40년 역사에서 배운 교훈, 지금 K바이오의 위치,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업 세 곳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오텍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이 딱 보입니다. 1980년 미국에서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상장했을 때 첫날 주가가 104%나 뛰었습니다. 매출도 없는 연구개발 단계의 회사가 그랬는데요. 기술에 대한 꿈만으로도 돈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 임상 실패가 반복됐는데요. 특히 센터코르라는 회사가 폐혈증 치료제 임상에 실패하자 하루 만에 주가가 41%나 폭락했고요. 시가총액 1조 5천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바이오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임상 성공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해서 기업 가치를 구하자는 RMPV 모델이 등장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상 1상을 통과할 확률이 52%, 2상은 29%, 3상은 58%라는 식으로 단계별 성공 확률을 곱해 기업값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2000년대에는 게놈 버블이 또 터지고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데이터가 나와야 주가가 움직인다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은 미국보다 약 20년 뒤처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2020년 국내 바이오 기술 이전 규모는 약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와의 대규모 계약이 8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건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K바이오가 단순한 내수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산업이 됐다는 증거인데요. 이건 이유 있는 버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회사 옆에 임상 데이터는 없고 기대감과 테마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밈 주식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2019년을 기억하시나요? 신라젠, 헬릭스미스, 코롱티슈진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다가 임상 실패 발표 후에 주가가 50에서 80%씩 폭락했습니다. 당시 신라젠 고점 대비 낙폭이 83%로 미국 센터코르의 90% 하락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지만 아직 기대감이 먼저 주가를 만드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데이터가 사후에 검증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투자자라면 지금이 바로 이 둘을 구분할 눈을 키워둘 때라고 보여집니다. K바이오 기술 이전의 최대 고객은 글로벌 빅파마인데요. 그 빅파마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지 우리 기업들의 기회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빅파마들은 심각한 특허 절벽, 즉 주력 제품의 독점 기간이 끝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파이자는 2026년 매출 타격이 15억 달러, 2028년에는 60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스스로 인정했는데요. 노보노디스크는 오젬픽과 위고비로 잘 나가고 있는데도 2026년 올해 매출이 최대 13%나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블록버스터 한두 개에 의존하는 구조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약사 25곳 중에 2026년 올해 성장률이 2025년 지난해보다 높을 거라고 전망한 회사는 단 5곳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빅파마들은 내부 인력을 줄이면서도 밖에서 혁신 기술을 사오는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데요.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글로벌 바이오 기술 거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는데요. 거래 건수는 줄었습니다. 소수의 검증된 파이프라인에 대형 자금이 집중된다는 의미인데요. 데이터가 확실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빅파마의 R&D 투자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BMS는 R&D를 11%, AbbVie는 무려 29%나 줄였습니다. 반면에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마운자로로 승승장구 중인 일라일리는 R&D를 21%나 늘려 133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025년 국내 기업들이 릴리와 체결한 기술 이전이 가장 많았는데요. 돈이 있는 곳에 거래가 몰린다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 릴리는 4월 경구용 비만 신약 파운다요까지 허가를 받으며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이 약이 2030년까지 매출 14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릴리가 확보한 현금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동안 우리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이전 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이오 투자에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의 메가 트렌드가 끝나면 다음 테마를 찾는 소사이클 국면이 옵니다. 자, 2010년대 중반에는 면역 항암제 PD-1이 메가 트렌드였습니다. 키트루다와 옵티보가 경쟁하다가 2018년 키트루다가 역전하고 선두를 굳혔습니다. 자, 그 뒤 시장은 카티, ADC, NK세포 등 다음 테마를 찾는 소사이클로 넘어갔는데요. 최근 5년간 GLP-1 비만 치료제가 메가 트렌드였습니다. 위고비와 젯바운드가 싸우다가 올해 릴리가 미국 시장 점유율을 역전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차기 테마를 찾고 있는데요. RNA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고 이중 항체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정 테마 하나가 압도적으로 부상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테마로 한꺼번에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데이터 하나하나가 주가를 결정하는 각계 전투 국면입니다. 어떤 테마냐보다는 어떤 데이터가 언제 나오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빅파마들이 특허 절벽에 쫓기면서 이제는 임상 초기 스토리라인이 아닌 인체에서 효과가 입증된 자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휴먼 POC, 즉 인체 개념 증명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플랫폼 설명이나 장밋빛 미래 서사만으로는 이미 높아진 빅파마의 눈높이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임상 이상 데이터가 나온 회사, 차별화된 기전을 가진 회사에 대형 자금이 집중됩니다. 실제로 2026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글로벌 기술 이전 건당 평균 거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80%나 커졌는데요. 적게 사지만 살 때는 크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국내 기업들의 임상 발표 일정을 보면 5월 유럽 간학회에서 D&D 파마텍의 메시 이상 결과, 하반기 에스모에서 에클론의 유방암 병용 이상 결과, 4월에는 ABL 바이오의 담도암 3상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K-바이오 밸류에이션을 다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즉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 버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11개 바이오시밀러로 미국과 유럽에 직접 판매망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5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원으로 56%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매출 1조 원에서 5조 원 규모의 중형 블록버스터 약품에 경쟁사가 적어서 퍼스트 무버로 진입하면 점유율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인 옴니클론은 유럽 출시 첫 해에 993억 원을 달성했고요. 올해 미국까지 출시됩니다. 자, 그리고 우호적인 제도 환경인데요. 자,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관세 면제, FDA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간소화 지침이 셀트리온 같은 경험 있는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가치의 재평가도 기대되는데요. 바이오시밀러로 번 돈을 R&D에 재투자하면서 ADC 이중항체 AI 플랫폼 기반의 신약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약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날도 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이 많이 좀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D&D 판마텍입니다. 자, 메쉬 들어보셨나요? 간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인데요. 전 세계 환자가 수억 명에 달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메쉬 치료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D&D 판마텍의 DD01은 GLP-1과 GCG를 동시에 표적하는 메쉬 치료제입니다. 이 기전에 개발사가 전 세계에 몇 없어서 이상에 성공하면 기술 이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5월 27일 유럽 간학회에서 48주 조직 생검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간 섬유화 개선과 메쉬 해소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곧바로 대규모 기술 이전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자의 총 6개의 비만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한 경구 펩타이드 플랫폼을 자가 면역 질환으로도 확장 중인데요. 자, 이 부분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숨겨진 업사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 가질 종목은 에클론입니다. 에클론의 핵심 자산은 AC101, 즉 HLX22입니다. HR2라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인데요. 파트너사 헨리우스가 전 세계 80개 이상 기관에서 임상 1차, 위암 1차 치료 3상을 진행 중입니다. 2027년 상반기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 에스모에서 HR2 로우 유방암 대상 NO2 병용 이상 결과가 공개되고요. 유방암 환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HR2 로우 시장은 매우 규모가 큽니다. 자, 그리고 혈액암 카티 치료제 네스페셀의 국내 신속 허가 신청이 올해 목표인데요. 여기에 인비버 카티, 뇌혈관 장벽 셔틀 플랫폼까지 보유해서 중장기 업사이드 요인도 다양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바이오 40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결국 기대감이 아니라 데이터가, 스토리가 아니라 실적이 프리미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K바이오는 지금 이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 세 기업을 다시 정리하면 바이오시밀러 캐시카우 위에 신약 가치를 쌓아가는 셀트리온, 그리고 5월 메쉬 데이터 하나로 기업 가치가 크게 달라질 D&D 파마텍, 위암과 유방암 1차 치료제의 세계관을 가진 에클론입니다. 물론 바이오 투자는 임상 실패라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데요. 기업 한 곳에 모든 걸 걸지 마시고 분산 투자와 지속적인 정보 확인을 병행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가 꼭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